자, 오늘은요, 이제 생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감수분열까지 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감수분열, 최세포분열, 비교하는 거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생식이에요, 생식. 자, 생식한다 라는 건요, 뭘 생식한다 라는 거냐면 자손을 만들어서 헛때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냐면 자손을 낳지 않게 되면요, 그 생물종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죠. 즉 종족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요, 이 생식의 종류에는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생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무성생식. 자, 이 무성생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성이 없어요. 성이 없다라는 건 암컷, 수컷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이 무성생식은요, 생식세포도 만들지 않아요. 생세포. 생식세포도 만들지 않아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유성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성생식이라는 건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죠. 그래서 얘는 암컷도 생식세포를 만들고 수컷도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이 생식세포 결합에 의해서 자손을 만들어요. 즉 생식세포를 형성하더라.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뭐부터 보게 되냐면 무성생식부터 보게 됩니다. 자, 무성생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암컷, 수컷 구별이 없고요. 그리고 생식세포를 만들지 않더라. 근데요, 이때 이 무성생식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무성생식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식하는 생물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번식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고 무슨 법으로 번식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고 요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무성생식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암컷 수컷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생식세포도 만들지 않아요. 즉 생식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생식하는 방법이 간단하니까 생식하는 속도도 어떨 것 같아요? 빨라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어버이랑 자손의 유전자 구성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자랑 자손이 갖고 있는 유전자랑 완벽히 일치합니다. 유전자가 완벽히 일치한다라는 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어버이와
자손의 형태나 성질이 똑같더라 라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 태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가 불리해요. 어려워요. 왜냐면 자, 부모는 추운 환경에서는 살지 못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자손들도 다 어때요? 추운 환경에서는 살지 못해요. 근데 환경이 갑자기 변해서 추워진다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불리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요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무성생식의 종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생식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생식하는 생물, 요거 꼭 기억해 두셔라 그랬죠?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분법.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분법은요, 우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가장 원시적인 생식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생식 방법이기 때문에 얘는요,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면 그게 그냥 자손 만든 거예요. 끝.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세 번째, 생식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왜? 분열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생식법이 매우 간단하니까 생식 속도도 어떨 것 같아요? 매우 빠르겠죠.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적조 현상이에요. 적조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닷물 안에 미생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라는 건 얘는 분열하면 그게 그냥 생식이에요. 즉 자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였던 애가 분열하면 2개, 얘네가 각각 분열하면 4개, 그게 또 각각 분열하면 8개, 또 분열하면 16개, 분열하면 32개, 분열하면 64개, 분열하면 128개, 분열하면 251개, 분열하면 512개, 분열하면 1024개, 분열하면 2048개, 점점 뻥튀기가 되죠. 그래서 생식 속도가 매우 빨라서 바다에 이 미생물이 엄청 많아져서 바다가 뻘겋게 물드는 거, 이게 바로 적조 현상이에요. 적조 현상. 자, 다음 마지막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요, 어버이랑 자손의 구별이 어려워요. 왜냐면 자, 우리가 젖소를 키우는 젖소 농장에 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거기에 어미젖소도 있고 새끼젖소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미젖소냐 새끼젖소냐 확인할 때 뭐만 보면 띡 감이 와요. 크기만 보면 되죠. 큰 애는 엄마젖소를 태우고 그 옆에 조그만한 거 따라다니는 애는 새끼젖소를 태우고, 즉 크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그냥 분열하면 그게 생식이에요. 즉 분열하니까 얘와 얘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뭐 누가 더 크고 작고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누가 부모인지 누가 자손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식하는 생물에는요, 생물 종류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있냐면 뭐 세균이나 뭐 아메바, 집신벌레, 돌말,
반달말, 그 다음에 뭐 유글레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이때요, 요 맨 마지막에 써드린 이 유글레나 있죠? 이 유글레나는 동물의 특징도 있고요, 식물의 특징도 있어요. 즉, 얘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운동을 합니다. 근데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얘는 동물의 특징도 갖고 있고, 식물의 특징도 갖고 있는 애예요. 자, 두 번째 방법. 이 누구냐면요, 출아법이에요. 자, 이 출아법이라는 건요, 어떤 생식 방법을 출아법이라고 부르냐면, 몸의 일부가 혹처럼 부풀다가 떨어져 나가는 생식 방법이에요. 즉, 몸의 일부가 혹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걔가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져 나간 애가 자손이에요. 이렇게 뿡 떨어져 나가요. 자, 그래서 얘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출아법은 이분법과 다르게 몸의 일부가 조그맣게 돋아 나오다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와 이 자손의 구별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큰 놈은 어버이일 테고, 거기서 똑 떨어져 나간 쬐꼬만한 놈은 자손일 테고, 그죠? 자, 그래서 얘 봅시다. 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우선은 효모. 자, 이 효모는요, 막걸리를 만들 때 쓰는 미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막걸리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쌀로 밥을 지어요. 그래서 이 밥을 식힌 다음에 효모를 뿌려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얘를 적당한 온도에서 따뜻하게 유지시켜 놓으면 이 효모라는 미생물이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면서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이 나와요. 즉 알코올이 나와요. 그래서 저절로 막걸리가 돼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녀석 중에 하나예요. 히드라. 자, 근데 이건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찍찍이 히드라가 아니라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머리 3개 달린 용 있죠? 왜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머리 자른 다음에 지져 죽인 그 용, 그 용이에요. 왜냐면 생긴 게 마치 머리 3개 달린 것처럼 생겼어요.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뭐 산호나 말미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식하는 방법, 그렇게 생식하는 생물, 요거 묻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포자법. 자, 이 포자법은 뭐냐면요, 이름 그대로 포자로 생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포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열악한 환경, 대표적으로 건조에 강해요. 즉 오래 견뎌요. 잘 뻗ing겨요. 그러다가 환경이 바뀌어서요, 환경 조건만 만족이 되면 바로 싹 터요. 그래서 자손을, 그러니까 종족을 유지시키기에 좀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토자법으로 번식하는 생물의 예에는요, 어떤 애들이 있느냐? 우선은 곰팡이류, 푸른 곰팡이든 뭐 흙곰팡이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버섯류, 그 다음 뭐 이끼류, 뭐 미역, 다시마, 고사리,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요거는 별표 5개짜리.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뭐냐면 영, 양, 생, 식. 자, 이 영양생식은요, 어떤 애들의 번식법이냐면 이 식물이요, 종자, 그러니까 씨 대신에 영양기관. 자, 이 영양기관이라는 건요, 어떤 애들이냐면 뭐 뿌리나 아니면 줄기나 잎 이런 걸로 생식하는 방법이에요. 자, 식물은요, 꽃을 펴서 씨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씨 뿌리면 되잖아요. 그죠? 씨 뿌리면 되는데, 굳이 왜 뿌리, 줄기, 잎으로 번식을 시키느냐? 자, 그래서 요때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영양생식의 특징. 굳이 씨를 만들어서 퍼뜨리면 되는 걸 왜 영양기관으로 생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개화나 결실이 빨라요. 자, 개화는 뭐냐면요, 꽃이 피는 거. 결실은 뭐냐면 열매가 맺는 거. 그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즉,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싹이 터서 씨가 자라서 웬만큼 자란 다음에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는 뿌리나 줄기나 잎으로 어느 정도 자라 있는 걸 생식을 시켜버리면 이미 어느 정도 자라 있는 상태니까 좀 더 빠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겠죠. 자, 다음 요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셔요. 뭐냐면 어버이의 우수한 형질을, 자, 이게 키워드예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더라.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손들이더라도 다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잘하는 것도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빠도 서울대 나왔고 엄마도 서울대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애들이 무조건 다 서울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즉, 부모가 아무리 좋은 형질을 갖고 있어도, 즉 형태나 성질을 갖고 있어도 자손이 무조건 좋은 애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 섞이니까. 즉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유전자가 섞여서 꼭 좋은 애가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영양생식을 하게 되면, 자, 이 영양생식은 무성생식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랬죠. 무성생식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어버이와 자손의 유전자의 구성이
똑같다 그랬죠. 즉 어버이와 자손의 형태나 성질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씨를 뿌리면 야, 내년부터는 공짜로 먹겠구나 라고 뿌려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애는 주먹만한 사과가 열리는데 맹맛, 아무 맛도 없고요. 어떤 애는 요따만한 사과가 열리는데 아우 막 쉬어요. 막 완전 아이셔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양생식을 하게 되면 어버이랑 똑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가끔 낚여요. 문제에서 다음 중 영양생식의 특징을 고르라 그러면 이런 보기가 있어요. 어버이보다 우수한 형질을 가진 자손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왜? 영양생식은 어버이가 갖고 있는 우수한 형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즉 형태나 성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양생식 방법의 예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꺾고지. 자, 꺾고지라는 건 뭐냐면요, 줄기를 꺾어다가 이거 땅에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꺾어다가 꽂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개나리 같은 것들은요, 줄기를 꺾어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줄기를 담가 놓으면 그 줄기에서 다시 뿌리가 나요. 그럼 요걸 그냥 땅에다 심으면 다시 또 잘 자라요.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휘무지. 휘무지는 뭐냐면요, 줄기를 꺾는 건 아니고요, 휘어서 땅에다가 묻어요. 휘어서 땅에다가 묻으면 이 묻은 부분에서 다시 뿌리가 또 나요.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접붙이기. 이게 정말 신기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아주 조그만 사과나무가 있어요. 여기서 진짜 맛있는 사과만 열려요. 근데 가지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 3개, 3개에서 6개밖에 안 열려요, 사과가. 이런 젠장.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과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요, 이 좋은 사과나무 큰 줄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상처를 내서 거기다 이렇게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 상처가 아물면서 이 다른 나무가지 꽂아놓은 거에서도 역시 똑같이 좋은 아주 맛있는 사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포기 나누기. 이 포기 나누기는요, 주로 이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배추.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요, 배추는 이파리가 많아서 속이 꽉꽉 들어찬 배추를 좋은 배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배추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배추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칼로 가운데를 살짝 상처를 내요. 그럼 우리 사람도 보시면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새살이 돋아나죠. 배추도 똑같아요. 상처 싹 내면요, 거기에서 새 이파리가 돋아나요. 그래서 안에 꽉 찬 배추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 어떤 애들, 무슨 방법 어떤 애들. 그 다음 영양생식은 시험에 진짜 잘 나오고, 그 중에서도 뭐가 잘 나오냐면 이거, 어버이의 우수한 형질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유성생식 봅시다. 자, 이 유성생식은 뭐라 그랬어요? 암컷과 수컷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 유성생식의 특징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얘는요, 암컷과 수컷이 각각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이 생식세포 결합에 의해서 자손이 만들어져요. 즉 우리 사람 같은 경우 아빠 정자랑 엄마 난자랑 만나요. 그럼 아빠 유전자도 나한테 오고 엄마 유전자도 나한테 오죠. 즉 유전자가 서로 섞여요. 그래서 우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다양한 형질. 자, 형질이라는 건 형태나 성질이에요.
개의 자손을 얻을 수 있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더라도 생긴 모습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애는 싸움을 잘하지만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음악을 잘하는데 어떤 애는 미술을 잘하기도 하고요. 뭐 그래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다양한 자손이 나온다. 다양한 형질의 자손이 나온다라는 건 환경 변화에 적응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즉 다양한 애들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몇몇은 변화된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태어나겠죠. 그래서 종족을 더 잘 유지시킬 수 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대신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생식세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생식세포가 결합해야 되고요. 즉 생식하는 방법이 복잡해요. 생식하는 방법이 복잡하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생식하는 속도가 느리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물과 동물의 암수 봅시다. 즉 암컷 수컷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식물의 암수. 식물에는요 암컷과 수컷이 뭐가 있어요? 암술과 수술이 있죠. 자, 근데 이 식물은 암술과 수술의 분포에 따라서 우선은 뭐로 나뉘냐면요, 양성화와 단성화로 나뉘어요. 자, 양성화라는 건 뭐냐면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성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 꽃들이 다 이 양성화예요. 뭐 진달래나 뭐 민들레, 백합, 뭐 장미 등등. 자, 다음 두 번째, 단성화라는 것도 있어요. 이 단성화라는 건 뭐냐면 암술하고 수술이 따로 들어있는 거예요. 즉 어떤 꽃에는 암술만 들어있고요, 어떤 꽃에는 수술만 들어있어요. 이걸 단성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암술만 들어있는 걸 암꽃, 수술만 들어있는 걸 수꽃 이러는데, 이 단성화는요 또 이 암꽃과 수꽃이 피는 거에 따라서 우선 자웅동주, 즉 자웅동주라는 건 뭐냐면요, 암술만 들어있는 암꽃과 수술만 들어있는 수꽃이, 즉 암꽃과 수꽃이 함께 피는 거예요. 한 그루에 암꽃도 피고 수꽃도 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뭐 소나무나 옥수수, 뭐 오이, 호박,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자웅이주. 자, 이 자웅이주는 뭐냐면요, 암술만 들어있는 암꽃과 수술만 들어있는 수꽃이 따로 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암꽃만 펴요, 어떤 애는 수꽃만 펴요. 이게 바로 자웅이주예요. 저 자웅이주의 예는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은행나무나 소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즉 은행나무는요, 어떤 애는 암꽃만 펴요, 어떤 애는 수꽃만 피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동물의 암수 볼까요? 아이고.
근데 동물의 암수는요, 뭐 별거 없어요. 동물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는 게 뭐예요? 정소, 난소죠. 저 정소가 들어있으면 수컷, 난소가 들어있으면 암컷. 근데 이때 이 정소와 난소의 분포에 따라서요, 자웅이체. 자, 이 자웅이체는 어떤 애냐면요, 정소랑 난소가 따로 존재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정소만 갖고 있고 어떤 애는 난소만 갖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물이 다 이래요. 뭐 사람도 그렇고요, 개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다음 두 번째, 자웅동체가 있어요. 자, 이 자웅동체는요, 정소와 난소가 함께 들어있어요. 정소와 난소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요, 스스로 생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뭐 달팽이나 지렁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식물, 그 다음에 동물의 수정과 발생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수업 끝나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